언론중재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에 꼭 법안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인터넷 열람 차단 청구에 대해서는 강하게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조차 표시를 못하는 겁니까? 대구 북구울 출신 국민의 김성수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님 좀 단상으로 나와주시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인권 옹호자들이 활동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무슨 취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인권 옹호자들이 활동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다. 이런 말을 했는데 동의하시느냐고요. 그만큼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동의하십니까? 예. 이게 유엔의 메리 로울러 유엔 인권 옹호자 특별 보고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다음 한번 발언들 한번 보십시오. 5배로는 약하다. 고의적 악의적 가짜 뉴스를 내면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된다. TV조선은 민주사회의 독극물 같은 존재. 한국 언론은 취재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강견처럼 또는 애완견처럼 취재한다. 이 말들에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 발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좀 다른 견해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이 발언들은 한번 보십시오. 누가 발언을 하신 것인지. 지금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맨 아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 이야기입니다. 특정 언론의 어떤 기사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한 그런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 언론에 대한 편향된 시각이라 그럴까요? 언론에 대한 위험한 사고를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만약에 권력을 잡았을 경우에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 앞두고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 기사가 재점화된 이유가 언제 어떤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지난 8월 31일 경기신문 뭐 이름이 별로 없는 그런 인터넷 신문입니다. 여기에 기사가 났고 그 말미에 BBK는 누구 것입니까? 또 하천 대유 자산 관련 누구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마지막에 잠깐 실렸어요. 여기서 발달이 돼서 지금 이렇게 크게 쟁점화가 된 겁니다. 이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보도에 대해서 하천 대유에서 경기신문에 대해 가지고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또 인터넷 게시 금지, 삭제 가처분 신청, 또 이재명 캠프에서는 중앙선관위에 이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인터넷 열람 차단 청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언론중재를 통해서 진작에 열람 차단이 됐었을 경우에 이만큼 쟁점화가 됐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납니다. 지금 하천대유 측에서는 앞서 경기신문에 대해 가지고 대선 후보 경선 사항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기사를 작성해 경제신문 인터넷판에 기재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게 근거 없이 특정 후보자를 흠집낼 경우 정치적인 의도 또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지금 고소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천대유. 어제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는 하천대유와 무관함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천대유 측에서는 왜 이렇게 이 지사를 감싸면서 소송을 했는지 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답변하시기에는 좀 적절치 않겠죠. 이 부분 자체가 보면은 입금은 아닙니다. 보면은 이재명 지사나 이재명 지사의 관계자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한 고소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죠. 성남시장 재임 시절만 무려 6건이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건의 언론사 상대 소송이 있습니다. 서울신문에 경기 동부연합 관련해가지고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 성남일보 형수 욕설 관련해가지고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채널A 판교테크노밸리 관련해서도 명예훼손 고소를 했고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어제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성남국제마피아파 유착 의혹도 명예훼손 또 손해배상 청구 방영 금지 청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대부분 패소를 했습니다. 서울신문 성남
패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채널 A 또 패소했고, 앞서 그런 국제 마피아파 취소를 했습니다. 왜 관계가 없으면 계속 소를 진행을 하지 왜 취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또 이게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지사 관계자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언론중재위에 사전에 중재 신청을 한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밋밋하게 결론 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게 소송을 걸어 가지고 언론의 재갈을 물리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앞서 지금 특정 유력 정치인들이 특정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언론중재위에 지금 중재 신청 온 것들 중에서 중앙 일간지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좀 적은 편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일간신문은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구체적인 퍼센티지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저희 언론중재위원회 취소된 그 사건의 대부분이 인터넷 신문이 75%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넷 신문 70%가 넘고요. 중앙 일간지 다 합쳐봐야 지금 10%도 안 되는 올해 저 통계는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중앙 일간지 그것도 또 특정 일간지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왜곡된 시각이 아니냐 그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 건의 기사라도 언론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보도할 필요가 그럴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언론의 특성상 정확성과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것이 또 신속성 아니겠습니까? 특히 뉴스는. 그러면 언론사도 전혀 책임에서 그냥 면제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만 가짜 뉴스를 양성한 사람들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지금 과거에 지금 가짜 뉴스 특히 선거 때만 되면은 가짜 뉴스를 양산했던 그런 쪽이 어느 쪽입니까? 2002년 김대엽 병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번 지방선거 때 울산시장 선거도 그렇고요. 지금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해배상이 지금 도입이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이런 권력자들에 의한 언론 재갈 물리기가 지금 시도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법사위를 통과돼서 본회의에 지금 계류돼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 이게 꼭 법안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의원님, 이 논란이 심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의견 표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것은 다음 한번 언론중재위원회 보십시오. 중립성을 해야 할 우려가 있고요. 다음 PPT. 예. 예. 자, 이게 여러 지금 세계 국내 언론 관련 단체들의 그런 우려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여러 언론 협회들의 우려 섞인 이야기들입니다. 성급히 만든 정부와 여당이 성급히 만든 언론 우려가 있다.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국경 없는 기자입니다. 이건 언론 자유 지수를 매기는 그런 단체죠. 언론중재법 개정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언론 자유 지수 순위에 나쁜 영향을 줄 것. 더 심한 것은 미국 기자협회 의장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법안이 통과되는 첫 사례가 되어서 파장을 불러올 것.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의 자기검열 초래 완전히 불균형적이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는 인터넷 열람 차단 청구에 대해서는 강하게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왜 꼭 언론중재위원회에 이익이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만 그렇게 의사 표현을 강하게 하시고 이런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조차 표시를 못하는 겁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양 당사자의 이해에 직접 관련이 되고 어느 한편을 드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 통일된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중재부의 독립성을 해야 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다만 열람 차단 청구권은 저희 언론중재위원회 통일된 의견이 있고 또 실무적으로 정착됐고 또 사실상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터넷 차단 청구에 대해서 앞서 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는 그런 사이가 있을 것도 굉장히 많고 이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그렇게 한결같이 우리에게 받을 불구하고 그렇게 보시는 방법은 어떻게 되겠냐. 왜냐하면 지금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좀 이번에도 확실한 그런 적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열람 차단 청구권은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최초에 저희들이 주장을 해서 입법화 해주기를 원했던 사안이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의 어떤 주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원래 그 언론중재위원회 징벌적 손해배상은 요구하지 않았던 거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